모든 난세의 영웅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대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따라가지 않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도전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한 가지를 성공했고 9가지는 운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해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삼국지는 모든 로망은 다 넣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고 싶어하는 또는 뭐 그냥 일상 삶의 모든 로망이 거기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모든 지혜가 있다, 뭐 그걸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조는 사실 중국사에서도 큰 인물이에요. 그만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소설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이제 실상이 왜곡이 됐죠. 역사, 정사로 봤을 때 조조의 장점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모든 난세의 영웅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대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넘어갈 때 남보다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게, 저도 세상 오래 살지 않았지만 프로스포츠에서 어떤 코치나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거 쟤는 왜 저러냐는 등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은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에서. 근데 5년, 어떤 경우는 정말 1년 만에 그게 휙 바뀌어서 남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도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앞서간다는 건 100년, 200년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인데, 하고 나면 쉽지만 그 먼저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조는 확실히 앞서갔어요. 조조에게서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교훈으로 빼자면 남 눈치 보고 따라가지 않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조조군의 얘기 보면 다 선제예요. 선제 공격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데 전쟁만이 아니고 인생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결국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건데, 조조는 늘 앞서가요. 그런 점에서. 조조가 동탁을 왜 죽이려고 칼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 사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만 그 에피소드는 조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탁을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왕륜이 막 신하들 모아서 막 그러잖아. 나도 그런 거 많이 봤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말만 하지 방법을 못 찾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분노는 차는 거야. 물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늘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제 하는 거 따라갈 거야. 그러면 출세하려면 욕망도 버리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남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남을 따르고 남을 배우고 벤치마킹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앞질러 간다 이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게 왔을 때 나는 그 영역에서 나는 뛰어들겠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를 거니까 저 사람을 보고 배우지만은 저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다음번에는 내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습하겠다는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움직이다 실패도 하고 또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 안 두드려 맞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어떤 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은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능력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 라고 말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가 뛰어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건 없는데, 의외로 남들이 적게 하는 것은 천재에게 허용된 게 아니라 도전자에게 허용된 거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조가 국품중정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건 이전의 추천자와는 좀 다릅니다. 조조가 하는 말은 능력을 테스트해서 추천하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정치인, 권력자들은 이용하고 버리는 면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면 리더가 신임을 잃죠. 그때는 안정된 사회가 아니고 난세였기 때문에 부하들한테 신뢰를 잃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조는 부하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 부하들 능력이 있는 애는 끝까지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게 소설에서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 장수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때 장수 형수랑 사고 치다가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도 죽고 조카도 죽고 전이가 죽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은 안 부르고 전이만 붙들고 통곡하는 거죠. 솔직히 어느 부모가 큰아들이었고 제일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리더로 바뀐 거야.
그게 뭐겠어요? 모든 부하들한테 나는 내 자식보다 부하를 아끼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조조의 리더십의 비결 세 가지라면 변화하는 세상을 보고 그 변화하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자기가 선제적으로 만들고 실천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인재들을 정말 능력으로 뽑는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위험성, 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노력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도 아들 이름 안 부르고 장군 이름 부르고. 근데 소설에서는 그 리스크를 느끼는 순간 죽이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자기 밑에 있도록 자기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죠. 전쟁터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예측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그리고 전투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죠.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계획 짜서 뭐해?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계획은 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손자나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그건 통제 못하는 거예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짜라. 그러다가 그야말로 어떤 운과 천운 때문에 망가지면 어떡하느냐.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도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놨을 때 그런 불행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건 사실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걸어가는데 해일이 밀려와서 군대가 쓸려나간 적도 있어요. 어떡하겠어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만반의 계획을 짜는 게 전술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 운이야,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자기 책임 회피성 관념, 나를 들여다보기 싫잖아. 그런데 냉정하게 계획을 짠다는 건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운에다가 돌리고 운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대천명에다가 포인트를 줘. 내 탓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인생이 내 탓 아니야가 목적이 되면은 글쎄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발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 내 인생은 실패작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다 운이고 난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말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손자가 말했듯이 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가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 항상 내가 부족한 거를 보긴 보는데 나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걸 보니까 그게 좌절로 안 오는 거야.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게 있어. 나는 참 수학을 못해.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거를 자기한테 좋은 글씨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가 과외를 안 시켜서 그래.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 우리 집안이 원래 이게 아니야. 내가 정말 수학 못하거든. 난 정말 수학이 끔찍해요. 내 학교 성적은 수학 점수 빼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넌 왜 수학을 못하니? 그러면 처음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수학 선생님이 그때는 한번 두드려 패서 전부 수학 선생님 탓하고 과외 탓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수학 못하는 게 좋은 글씨로 받아들이라고 난 그걸 내 개성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즐겁게 살았어. 네 인생이 찌그러지면 어떡해. 내가 선택한 건데 뭐 어때? 그게 차이고, 그렇게 분석 접근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진인사 대천명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나는 12가지를 시도했는데 6개는 성공하고 6개는 실패했다. 이거를 주온 글씨와 어떤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즐거웠던 도전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1가지를 성공했고 9가지는 운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해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도전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분석하고 접근하고 운은 있다. 하지만 운에 종속되지는 말고 운을 변명으로 사용하지 말자. 조조가 제일 먼저 유비를 보고 이놈 이거 무서운 놈이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비가 갑자기 조조 밑에 가더니 이렇게 뭐 야채밭 읽으면서 그리고 천둥 치니까 막 숨고 어떻게든지 조조한테 나는 별거 아닌 애처럼 보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조조가 막 이렇게 체킹하다가 갑자기 천둥 치니까 젓가락 떨어뜨리고 막 마루 밑에 숨는 걸 보고 그때야 마음을 놓는 거죠. 이놈 이거 이번엔 천성 겁쟁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놔서 이제 실수했다라고 하는데 조조가 쏘는 건 맞아요. 진짜로 쏘가서 병력을 내줬다가 아차 싶어서 후회를 하는데 어쨌든 불러다 놓고 유비 보고 천하의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유비가 그럼 누굽니까? 세상에 천하의 영웅 둘뿐인, 하나는 나고 하나는 너다. 제가 이건 짐작인데 2가지 같아요. 첫째는 큰 뜻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먼저 봐.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야. 목표 낮게 잡자. 아니지. 유비는 높게 잡고 그것을 향해 가면서 그럼 내가 이 능력을 가져야겠네, 이 능력을 가져야겠네, 여기선 이걸 보완해야겠나라고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조조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유비는 그럴 놈이라는 거를 눈치챈 것 같아. 꿈이 저 끝에까지 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부하도 없고 뭐도 없어. 아유, 저런 애가 어떻게 저까지 가겠습니까? 조조가 보니까 쟤는 지금 가진 병력은 중대장밖에 안 되지만 연대장이 되면 연대장 가진 능력을 자기가 만들어서 키우고 군단장이 되면 군단장 될 능력을 자기가 만들어서 갈 놈이란 걸 본 거지. 사람은 착하니까 부하들이 몰려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부하가 조조만큼 많지는 않지만 관우, 장비, 뭐 조자룡, 제갈량 이런 일당백이 모이는 거지.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줄 줄 안다는 거. 나보다 잘난 부하를 용납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부하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를 만난다는 건 진짜로 힘들어요. 물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분들 다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 분들 중에는 역시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은 똑똑한 부하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그게 유비가 로마인 것 같아요.